다들 이제 궁금하실 게, 그러면 너는 동계 때 무슨 침낭 샀어?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침낭은 이 침낭입니다. 안녕하세요, 석바이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백패킹 시작할 때 어떤 장비들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시작한 장비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 또 어떤 부분은 괜찮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조언 받고 조금 더 장비들을 많이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영상에서 해주신 얘기 중에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게 침낭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낭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새로 이번에 동계 겨울 시즌에 백패킹을 하기 위해서 침낭을 새로 구매를 했고요. 제가 구매한 침낭은 옆에 있는 이 침낭인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 제가 엄청난 백패킹 전문가나 아웃도어 전문가는 아니라서 깊은 전문적인 지식을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번에 동계 침낭을 구매하면서 어떤 부분을 좀 고민했고 어떤 부분을 살펴봤는지 한 3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침낭을 구매할 때 고민한 요소는 바로 침낭의 모양입니다. 모양. 침낭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2가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사각형, 이렇게 담요처럼 생긴 모양의 사각형 모양의 침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의 체형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머미형 침낭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하진 않았어요. 그 침낭의 모양에 따라서 열손실의 부분에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요. 사각형, 일반 담요처럼 생긴 침낭은 안쪽 공간이 넓어가지고 사람이 좀 활동하기에 굉장히 편한 반면에 안에 공간이 많고 열이 배출될 수 있는 곳이 많아가지고 동계에 사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각형 침낭 같은 경우에는 하객 때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이불처럼 덮고 자거나 아니면 뭐 바닥에 깔고 자는 용도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침낭 모양은 머미형 침낭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동계 침낭은 다 머미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미형 침낭의 특징은 사람의 신체에 맞춰가지고 침낭 모양이 제작이 됩니다. 머미형 침낭의 단점은 안에서 활동하시거나 움직이시기에는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대신에 장점은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아웃도어 침낭은 머미형 침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침낭을 구매할 때 이렇게 머미형 침낭을 구매하는 걸 첫 번째 구매 요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요소인데요. 침낭에 들어가는 충전재 종류를 어떤 걸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침낭에 들어가는 충전재는 크게 나눠보면 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합성섬유, 저희 이제 저가 제품이라던가 흔히 우리가 이렇게 솜이라고 하죠. 솜. 일반적인 합성섬유로 된 저가형 충전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덕다운, 오리털 파카, 이게 두 번째 종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위털, 구스다운이 있습니다. 3가지 충전재의 차이점은 일단 합성 소재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런 덕다운, 구스다운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그만큼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합성 섬유이다 보니까 천연으로 만들어진 우모에 비해서는 열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합성 섬유로 된 충전재는 하계용 침낭에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계용 침낭을 구매할 때 충전재로 고민했던 2가지는 덕다운과 구스다운, 이 2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요. 덕다운과 구스다운의 가장 큰 차이는 필파워라는 개념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필파워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를 좀 설명드리자면, 깃털이 얼마만큼 많은 공기를 함유하고 복원할 수 있느냐 하는 그 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필파워가. 그래서 이 필파워가 크면 클수록 압축돼 있던 깃털이 더 많은 공기량을 함유해서 크게 부풀어나는 능력이 좋다는 뜻입니다. 일단 덕다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필파워가 한 6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스다운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900 정도 이 사이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확실히 구스다운 같은 경우가 필파워가 더 우수하다 보니까 압축을 시켜 놓은 이후에 침낭을 펼쳤을 때
더 많은 공기를 함유하고요. 그리고 공기층이 따뜻한 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동계 때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대신에 이제 덕다운 같은 경우에는 필파워가 구스다운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가격이 대신에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덕다운을 많은 분들 보시니까 3계절용 침낭에 덕다운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동계 때는 조금 철저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보니까 구스다운 침낭을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침낭의 외피 소재가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외피 소재가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 개념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발수가 잘 되는 소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좀 공부하다 보니까 침낭 같은 경우에는 쾌적한 잠자리를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낭 안에 머금고 있는 어떤 물기라던가 습기가 밖으로 잘 배출이 되어줘야지 안에서 쾌적하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낭의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얼마만큼 침낭 소재가 침낭 안에 있는 습기를 밖으로 충분히 배출시켜 줄 수 있는 소재로 되어 있는가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은 방수 개념이었습니다. 방수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침낭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밖에 텐트를 치지 않고 그냥 침낭만 안에 들어가서 자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물기에 침낭이 노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방수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3계절 침낭에는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계 때는 이 방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동계 때는 텐트 안과 밖의 온도 차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결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결로가 침낭 표면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텐트 위쪽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방수가 되지 않는 침낭을 사용하다 보면 침낭 표면에 생긴 결로가 그대로 침낭 안으로 스며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가 안 되는 침낭을 사용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약간은 침낭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십니다. 겨울철에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취침을 하시고 싶고 침낭의 따뜻한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동계 침낭에서는 이런 방수 개념도 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침낭을 구매할 때 고민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침낭의 모양, 두 번째는 침낭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 마지막은 침낭 외피 소재가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종합해보면 가장 동계 침낭의 최적의 조합은 머미형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전재는 구스다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외피 소재는 방수와 발수가 모두 원활한 소재로 되어 있는 침낭을 고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이제 궁금하실 게, 그러면 너는 동계 때 무슨 침낭 샀어?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침낭은 바로 이 침낭입니다. 굉장히 크기가 크죠? 국산 침낭 업체인데요. 베이스 침낭이라는 곳에서 나온 시베리안 구스 1400짜리 제품입니다. 지금은 제가 침낭 보관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망에 넣어둔 상태이고요. 압축팩에 넣게 되면 침낭 크기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압축팩에 넣으면 이 정도 사이즈로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무게는 한 2kg 정도 나가요. 베이스 침낭 공식 홈페이지에서 49만원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침낭 모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 손실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머미형 침낭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충전재는 구스다운 충전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스다운 충전재 안에서도 이렇게 등급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키운 거위이냐에 따라서 그 솜털의 등급이 있는데, 거의 최상급 구스라고 할 수 있는 시베리안 구스가 들어가 있고요. 충전재 용량은 한 1400g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계 침낭으로는 800g에서 1500g 사이를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는
1300g도 사실 충분한 충전재가 들어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400짜리 충전재가 들어간 제품을 산 이유는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탑니다. 그래서 약간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1400짜리 충전재가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는 게 더 제 마음적으로 끌려가지고 저는 구매를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침낭의 외피 소재가 어떤 걸로 되어 있는가인데요. 제가 산 이 베이스 침낭 시베리안 쉴드 1400 같은 경우에는 방수, 발수, 그리고 경량성 이렇게 세 가지까지 조금 잡은 퍼텍스 쉴드라는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방수, 발수가 잘 되는 원단이라고 생각하면 고어텍스 원단을 좀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침낭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 고어텍스 원단 같은 경우에는 좀 뻣뻣한 느낌이 있고 또 무게가 좀 무거워가지고 이런 침낭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침낭 압축 주머니 아니면 침낭 주머니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낭의 외피 소재는 퍼텍스 재질로 된 침낭을 구매하려고 많이 알아봤어요. 아마 동계 침낭 구매하시다 보면 퍼텍스 소재로 된 침낭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침낭에 사용되는 퍼텍스 소재는 크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퀀텀, 그 다음에 엔듀란스, 그리고 쉴드 이렇게 세 가지 소재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각각의 간단한 특징은 퀀텀 같은 경우에는 경량성에 집중이 되어 있는 소재이고요. 다음으로 엔듀란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m에서는 방수가 된다고 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어떤 이게 방수 원단이다 라는 언급은 하고 있지 않은데 방수 기능도 되고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또 침낭에 많이 이용되는 퍼텍스사의 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퍼텍스 쉴드 원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퍼텍스사에서 개발한 원단이라고 합니다. 이 원단 같은 경우에는 발수 기능도 굉장히 좋고요, 방수 기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방수 기능이 들어가다 보면 원단의 재질이 어쩔 수 없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퍼텍스사의 이 쉴드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량성 부분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계 침낭을 만들 때 굉장히 좀 최상급 원단으로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퍼텍스 쉴드 원단으로 된 침낭을 구매하는 게 제가 한번 침낭을 구매해서 중복 투자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퍼텍스 쉴드 원단이 들어간 제품으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침낭 외관을 살펴보면 침낭 외관은 이렇습니다. 파란색과 옆에 약간 주황색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조합된 색깔이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 조합이고요. 또 말씀드렸던 퍼텍스 쉴드 원단이 사용되어 있다는 이런 나염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안쪽을 살펴보면 목쪽 부분의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에 처리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몸 안쪽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동계 때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제 3계절용 침낭 말씀드렸을 때 단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퍼 씹힘이 좀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지퍼가 씹히지 않도록 소재가 덧대져 있어요. 그래서 지퍼를 올리고 내릴 때에도 이렇게 씹히는 거 없이 지퍼를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동계 침낭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온도가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온도 세 가지를 저희가 컴포트 온도, 그 다음에 리미트 온도, 그 다음에 익스트림 온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컴포트 온도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일반적인 성인 여성이 잠을 자기에 쾌적한 온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 리미트 온도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성이 취침을 하기에 굉장히 편안한 온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익스트림 온도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목숨만 살아있을 수 있는 온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이 침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컴포트 온도는 마이너스 19도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온도는 마이너스 25도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익스트림 온도는 마이너스 36도까지 가능하다고 스펙상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 침낭을 가지고 필드로 나가서 테스트 해본 거는 지난번 소야도 백패킹 때였는데요. 그때는 날씨가 사실은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급동계 때 어떤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실제 날씨가 좀 더 추워지고 영하권까지 내려갔을 때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백패킹 가는 영상에서 중간중간 한 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침낭이면 동계를 버티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렇게 1400g 정도 구스다운이 들어가고 퍼텍트 쉴드 원단을 사용한 외국의 침낭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거의 한 70만원 이상, 아니면 거의 80만원, 좀 더 비싼 건 한 100만원대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침낭에 돈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국산의 기술력 좋은 침낭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좀 타협을 찾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고 AS도 편한 베이스 침낭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제가 구매한 동계 침낭 어떤 기준으로 한번 구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인 실사용 리뷰는 제가 이번 올해 동계 백패킹 때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사용해보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침낭 장비라는 게 개인의 호불호도 강하고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장비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샀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걸 샀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스펙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구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산 침낭이 많이 가성비 좋은 것들이 많다고 해요. 다들 동계 침낭 구매하실 때 많이들 검색해 보시고 합리적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다들 동계 백패킹 준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운치 있는 겨울 백패킹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